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이영탁입니다. 저는 오늘도 촉각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정확하게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촉각 분류에 대해서 두 가지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IEEE Transaction Zone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5.6 그리고 Q1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Unsupervised Adversarial Domain Adaptation을 활용해서 촉각을 분류하는 연구인데요. 앞서 이제 타이틀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 안쪽에 어텐션 모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소스 도메인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이 타겟 도메인에 적응시켜서, 말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런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스 도메인 데이터도 타겟 도메인 데이터도 둘 다 분류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unsupervised가 붙었는데, 이 unsupervised가 의미하는 건 소스 데이터는 당연히 레이블이 다 있지만 새로 들어온 타겟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어도 분류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러니까 가짜 만들어진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켜도 실제 이런 생활에서 만들 수 있는 진짜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잘 분류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의 인트로부터 좀 살펴보자면, 어떤 물체의 쉐입을 분류하거나 로봇 조작에 필요한 이런 촉각 분류들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 표면의 질감을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광학 촉각 센서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되게 일반화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반화를 잘 하려면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얻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물론 데이터도 찍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레이블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용이 들죠. 시간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이 시뮬레이션 상황에서의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대규모로 훈련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진짜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의 문제점도 실제 현실에 있는 물체들은 약간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일부가 유실되거나 그런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이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둘 중에 일단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더 일반화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단순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하면 앞서 말했던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간의 이런 갭을 줄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체가 일부가 유실되거나 그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센서의 측면에서도 이걸 이제 부드럽게 누른다거나 그러면 덜 눌렸으니까 특징이 좀 더 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힘든 게 있고, 그리고 이런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장점이자 단점이 어떤 입력 데이터, 타겟 데이터가 들어와서 어댑테이션을 할 때 전체적인 트렌드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트렌드를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촉각 데이터에 한해서는 어떤 물체를 눌렀을 때 센서는 굉장히 크고 물체는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그 눌린 부분만 사실 중요한 건데, 이런 글로벌한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 눌린 부분에 대한 로컬한 어떤 특징들은 무시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연구자들이 사전 연구에서 시뮬레이션과 실제 환경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이런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네트워크를 이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한 네트워크도 굉장히 준수하게 잘 돌아갔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앞에서 unsupervised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잘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텍스처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를 좀 더 개선을 하고, 그리고 ACA라는 메커니즘을 도입을 해서 이 두 개를 합한 ACT넷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와 모델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심리얼 텍타일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 해당 연구자들이 이제 사용한 데이터가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 오브젝트, 서로 다른 이런 모양을 가진 21개 오브젝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측정을 했고, 이 측정한 데이터는 이제 실제 환경에서 측정된 거랑 시뮬레이션 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 이렇게 각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들은 오브젝트별로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별로 99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ACT넷이라는 거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제너레이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너레이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겐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제너레이터가 이제 진짜랑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학습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가짜를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로 데이터를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구분을 하고 이렇게 작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너레이터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연구자들이 앞선 연구에서 개발했던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를 조금 더 향상시킨 모델이고요. 이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ACA입니다. 이 ACA 플레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daptively Correlative Attention인데,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 기반으로 어텐션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는 부분은 노이즈로 이제 판단을 하고 중요도를 떨어뜨리고, 이제 계속해서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그 영역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듈이고요. 그래서 그 모듈이 각 레이어마다 들어있게 됩니다. 이 각 레이어마다 들어있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는데, 저희가 보통 딥러닝 모델을 이제 분류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여러 개 레이어 거쳐서 마지막 단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사용이 되는데, 사실 이 레이어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피처의 레벨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우 레벨의 피처에서도 의미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당연히 하이 레벨 피처는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로우 레벨 피처에서도 의미 있는 것을 뽑아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인포메이션들이 많지만 이 어텐션 모듈을 사용하면 의미 있는 것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서 로우 레벨 피처부터 하이 레벨 피처까지 중요한 피처들을 뽑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AC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건 너무 길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E라고 되어 있는 게 로우 레벨 피처, 전 단계 로우 레벨 피처입니다. 그리고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게 하이 레벨 피처, 마지막 단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CA는 E가 이게 되는 거고 X가 이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두 번째 ACA 같은 경우에는 여기 8분의 1이 2로 들어가고, 여기 16분의 1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전단 로우 레벨 피처 같은 경우에는 피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이게 어텐션을 걸러주는 그런 모듈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그냥 어텐션에 의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에는 세 가지의 어텐션에 대해서 모두 합쳐져서 진짜로 가장 중요한 어떤 영역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MSA라고 있는데, MSA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어텐션을 이제 약간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어텐션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관련 문헌에서 이야기하기를 어텐션은 어텐션인데 병렬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 어텐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들어진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넘어와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 데이터인지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층화가 되어 있고, 로우 레벨 피처부터 하이 레벨 피처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판단하게 되고, 이 앞에 제너레이터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사이클을 돌면서 더 완벽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앞에 이제 메소드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있고 리얼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학습이 되고 어떻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좀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네모쳐 놓은 게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만들어진 데이터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데이터들이 진짜 데이터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만들어진 데이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각 만들어진 데이터마다 로스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로스 데이터들은 그냥 사이클 겐, 그리고 일반적인 겐에서 나오는 그런 로스인데, 여기 가장 마지막에 L 태스크라고 되어 있는 태스크 릴레이티드 컨스트레인트 로스가 이제 이 해당 연구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스입니다. 이건 이 연구에서 만들어낸 로스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도메인 어테이션은 글로벌한 피처들을 많이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좀 유의미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실제 필요한 국소적인 부분을 이렇게 정보를 준다면, 그 정보를 기준으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 로스가 계속 모델 학습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결국엔 이런 국소적인 텍타일에 대한 피처만 잘 뽑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뒤쪽에서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한 결과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모델을 이용을 해서 만든 데이터들이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2 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 리얼 투 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든 거. 그래서 보시면 맨 위의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 모델로 만들어 봤을 때 이 해당 연구에서 이제 제안하는 데이터가 가장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반대로 리얼 투 심도 다른 어떤 제너레이션 모델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가장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미지를 보여줬고 좀 정량적인 수치로 좀 비교를 한 결과인데요. 이 FID나 KID가처럼 이런 6개의 수치들은 실제로 이미지 기반의 어그멘테이션 논문들에서 사용하는 이 해당 모델이 실제 데이터와 만들어진 데이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수치들이고, 여기 옆에 화살표들이 있는데 아래로 되어 있는 건 낮을수록 좋은 거고 위로 되어 있는 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ACT넷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끝에 있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된, 그러니까 모델에 사용된 파라미터의 개수, 그리고 여기 있는 스피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실 수치, 파라미터나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 픽셀 투 픽셀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나머지 지표들, 이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ACT넷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소드 B, B 플러스 1, B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B는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연구에서 첫 번째로 개발을 했던 그 텍타일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고요. 1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를 좀 향상시킨 경우, 2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향상시킨 경우, 3은 이제 앞서 그 국소적인 로컬한 피처를 뽑기 위해 만든 로스 있잖아요. 그 로스를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B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만들었던 그거에 제너레이터만 향상시켰을 경우, B에다가 1이랑 2를 더한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둘 다 향상시켰을 경우, 뭐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제너레이터,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리고 로스를 다 합쳐야지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 분류 성능도 좋냐라는 건데요.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는데 그게 어쨌든 어댑테이션이 되면은 소스 도메인으로 타겟 도메인을 테스트했을 때 잘 나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리진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테스트했을 때 당연히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요. 밑에 건 실제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테스트한 경우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밑에 있는 건 이제 다른 데이터 생성 방법을 이용한 것을 이제 응용을 한 건데, 보시면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를 분류한 경우, 실제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분류한 경우,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낮으면 60% 정도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쓰면 한 93% 정도 나온다 라고 이해할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데이터 피처들을 뽑아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건데, 이 ACT넷을 안 쓴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학습하고 리얼 데이터로 테스트를 했을 때 보면은 좀 분포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ATC넷을 사용을 하면 시뮬레이션 데이터, 리얼 데이터가 같은 클래스에 존재하면 이렇게 잘 뭉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IEEE Transactions on Haptics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임팩트 팩터가 2.6, 2.9, 그리고 Q3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Q3 저널이라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촉각 관련 저널에서는 가장 좋은 저널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분야들을 보면은 좀 광범위한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촉각이라는 범위가 있었다면 가장 높은 좋은 저널로 뽑힐 수 있는 그런 저널이라고 합니다. 해당 연구는 트랜스포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촉각 분류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였고요. 인트로부터 좀 살펴보면 이제 촉각 인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전 연구, 이 촉각 인지에 대한 사전 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많은 발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딥러닝을 기반으로 많은 기술의 진보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촉각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적은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이나 음성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인식 정확도를 올리는 연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근데 이게 뭐 결국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시각이나 음성 데이터는 간접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텍타일 촉각 데이터처럼 직접 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데이터라서 보조 역할로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음성 데이터나 이런 시각 데이터를 사용할 게 아니라 촉각 데이터만 사용을 하되 정말 중요한 정보만 뽑아서 모델을 만든다면 충분히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총 3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영어로 된 점자 29개의 점자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60개의 서로 다른 패브릭, 그리고 8개의 어떤 지형에 대한 모형, 이렇게 총 3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측정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전극이 이렇게 판을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가 측정이 됩니다.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터치포머라는 이름의 모델인데요. 보시면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스페이스 피처와 템포럴 피처를 각각 뽑게 됩니다. 이건 저희 쉘로넷에서 뭐 템포럴 필터와 스페셜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3개의 채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채널 간의 연관성, 채널 간의 어떤 정보, 그리고 템포럴 피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 이렇게 각각 나눠서 모델에 들어가게 되고, 이 각각 피처에 대해서 트랜스포머가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줍니다. 그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최종 학습 분류를 하게 되는 그런 원리이고, 여기도 보면 트랜스포머 안에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각도로 봐서 종합적인 어텐션 수치를 추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듈이고요. 그래서 앞선 터치포머라는 모델과 타 연구에서 이제 제안하는 모델을 비교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자나 이런 패브릭, 그리고 지형지물에 대한 이런 분류 정확도를 보면 거의 100%에 가깝게 분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구동 시간이 조금 더 짧다, 훨씬 짧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포인터가 있는 부분이 터치포머고요. 가장 짧게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CPU 기준이라서 연산이 느린 CPU 기준으로도 이렇게 빠른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연구도 각각 요소들이 빠지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데이터 인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데이터셋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의 길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길이들을 좀 통합시켜 주기 위해서 데이터 보관법이랑 윈도우 무빙 윈도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늘리고 좀 최적화 좀 일반화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데이터 인핸스먼트라고 했고, 여기 퓨전 오브 스페이셜 템포럴 피처라는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특징을 썼을 경우, 스페셜 특징과 템포럴 피처를 같이 썼을 경우, 이런 특징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계열 데이터를 자체를 썼을 때를 비교를 한 거고, 이걸 좀 더 세분화를 하면 스페셜 피처들만 썼을 때, 그리고 템포럴 피처만 썼을 때 성능들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썼을 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HAPTR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패브릭 1개당 10개, 데이터가 10개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로스 값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그것까지 모두 썼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다는 것 말고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논문을 쭉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물론 두 연구 모두 굉장히 재밌는 연구였고 의미 있는 연구였는데, 제가 좀 관심이 들었던 거는 이 멀티에이드 어텐션입니다. 이 멀티에이드 어텐션이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어텐션 모듈을 이제 병렬적으로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게 이제 처음에 초기화될 때 다 랜덤으로 웨이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같은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학습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최근에는 뭐 데이터를 뭐 하이브리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또 저희가 트랜스포머라는 걸 아예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옛날에 EEG나 NIRS 같이 좀 이종 데이터를 좀 섞을 때, 하이브리드 할 때 이런 어텐션 모듈을 쓰면은 좀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어텐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EEG 데이터에서 어텐션 수치를 뽑고, NIRS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어텐션 헤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이 템포럴 면에서 NIRS와 EEG가 좀 서로 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두 개를 좀 합치면 좀 더 유의미한 어떤 시점, 그리고 더 유의미한 채널, 이런 것들을 좀 더 뽑아낼 수 있고 딥러닝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추후에 어떤 데이터들을 뭐 하이브리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멀티헤드 어텐션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연구들 둘 다 이제 촉각 연구에 사용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촉각 연구에 적용을 해서, 저도 사실 극복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뭐 샘플들이 굉장히 63개 막 샘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또 잘 분류하고 또 사람 인지에 맞춰서 하려면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돼. 자동으로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모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해당 논문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 디스커션에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